예, 돈 잘 챙기는 머니클립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머니클럽이네요. 예, 한 주의 월요일 중심을 딱 잡아주고 계시는 분이세요. JYP 인베스트 박재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처음 뵙겠습니다. 아, 머니클럽이네요. 그런데 뭐 누구나 다 리보로 읽어서 상관없습니다, 이제. 뭐 돈만 잘 챙겨주시면 되는데. 포기했어요. 예. 예, 오늘부터 이제 저와 첫 대면인데 네. 처음부터 만나자마자 또 특집으로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실적 특집으로 3일간 이어질 텐데 오늘은 자동차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시장 뭐 트렌드 진단부터 해볼 텐데요. 네. 요즘 특히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신 게 가치주와 성장주 뭐 봐야 되는가, 이게 퐁당퐁당 장세가 요즘 나타나고 있잖아요. 특히 네. 이번 달 들어서는 가치주가 뭐 저가 매수세 오면서 막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트렌드를 완전히 바꿔서 우리가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잠깐 이러다 마는 것인가, 그 중심 좀 잡아주세요. 잠깐 이러다 말 겁니다. 잠깐 이러다 다시 네. 성장주의 시대가 올 것이다. 예. 네, 근데 뭐 이미 사실 뭐 크게 여러분들이 막 가치 주고 이제는 또 트렌드가 경기 민감으로 옮겨갔다라고 얘기하기엔 너무 그 진폭도 적고요. 사실 그렇게 많은 뭐 감동을 받는 정도까지는 아니셨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좀 해드리자면 일단은 경기 민감주나 이런 걸 좀 가려면 어쩔 수 없이 뭐 백신이라든지 뭐 이런 게 개발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백신도 개발돼야 되고 경기도 나아져야 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또 돈을 써야 되고 이런 예. 것들이 줄줄줄줄 생겨야 경기 민감주, 가치주라는 것들이 이제 뜰 수 있다는 말이죠. 근데 백신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나와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백신은 3상이 일단 돼야 되고요. 3상은 사실 치료제가 없는 상태에서의 백신은 상당히 힘들어요. 원래 백신이라는 걸 이렇게 주입을 해놓고 항체가 좀 생긴 것 같으면 코로나로 치면 코로나를 주입을 해서 괜찮나를 봐야 되는데 예. 치료제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짓을 했다가는 도덕적인 해이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이 3상의 방법이라는 게 항체는 만든 것처럼 해놓고는 그냥 돌아다니게 만듭니다. 그래서 언젠간 걸리겠지라는 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시간상으로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예전에 뭐 신종플루 때는 그때는 테라플루라고 하는 공전의 신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일단 주입해보고 안 돼. 그러면 이제 테라플루 먹이면 또 사니까 그건 괜찮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만큼 어려워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로 갈 수 있죠. 하지만 굉장히 순간순간일 거고 여러분들이 굳이 그걸 잡으려고 막 쳐다보고 있는 것보다는 성장주에 꾸준히 노력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프 하나 볼까요? 경기 민감주하고 가치주의 반등을 좀 볼 텐데 7월입니다. 7월에 보면 철강, 기계, 뭐 증권, 자동차 이런 데가 좋았어요. 예. 그리고 오히려 뭐 소프트웨어 이런 데는 또 안 좋았거든요. 이런 걸 보게 되면 이제는 또 뭔가 내가 트렌드를 좀 따라가야 되는데라는 생각도 들 것 같아가지고 조금 내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기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 이거는 잠깐 이렇게 나오는 거다고 이렇게 보세요? 그쵸, 뭐 굳이 이걸 뭐 그리고 자동차도 예. 사실 우리가 이때까지 성장주에서도 껴있고 예. 내수주 이런 것도 껴있고 경기 민감도 껴있고 그래서 자동차인데 요즘 자동차 주가 많이 올랐죠. 제가 사실 이 방송을 통해서도 현대차를 정말 자주 얘기 드린 것 같은데 오늘도 또 자동차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근데 자동차가 지금까지 제가 올라오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는 안 계셨지만 자동차가 한 번도 제가 잘 팔아요 라고 얘기해서 사실 산 적이 없어요. 뭐 뉴딜 얘기도 나왔었고 별 얘기 다 와서 전기차 얘기도 했죠. 뭐 수소차 얘기도 했죠. 하지만 지금 자동차가 너무 잘 팔리기 때문에 현대차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사실은 지금까지 올라온 것도 경기 민감 때문이었고 지금도 7월에도 좋았는데 7월에 올라온 것도 사실은 경기 민감 때문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택하실 때도 그렇게 막 또 뭔가 기류에 따라가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아주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나오는 가치주들과 경기 민감주들의 반등이니까 그건 그대로 내가 보면 버리시고 예. 내가 취할 수 있는 성장주를 취하시는 게 훨씬 더 좀 맞는 선택이 아닌가 싶어요. 이걸 보셔도 밸류에이션이 많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높다라는 게 물론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코로나 이후로 해서 돈을 못 벌잖아요, 기업들이. 돈을 못 버는데 주가가 이 정도 올라와 있으면 굉장히 비싸 보입니다. 비싸 보이는 상태를 나만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이걸 안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시는 분들은 이거 뭐 왠지 고점일 것 같은 느낌이 그냥 봐도 있잖아요. 굳이 뭐 이거를 어떻게 분석을 하지 않아도 한 번쯤 이거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이때 요걸 끌고 올라올 때, 멱살을 잡고 이 시장을 캐리해온 게 성장주란 말이에요. 그럼 먼저 터는 것도 성장주죠. 근데 이게 얼마나 오래 갈 거냐? 그렇게 오래 안 갈 거라는 거죠, 어차피. 그래서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그냥 밸류적으로 부담이니까 그냥 조정 나올 때는 어쩌면 한 번 더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오히려 조정을 받을 때 이제 성장주에 주목을 하면서 이제 다음 상승을 준비해야 될 때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뭐 얼마든지 지금도 접근을 해도 좋고요. 제가 성장주 중에서 어떤 것들이 대표적이다라고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예. 내가 너무 사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그냥 갈까라고 싶은 것들 있죠. 대부분 다 사셔도 괜찮을 겁니다. 증시도 저는 지금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조정에 대한 이야기도 물론 많이 나와요. 근데 조정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측에서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원하고 바래왔던 것들이 내 눈앞에 다가온 거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이 더 많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일단 있어요. 그거는 작년에 중국과 미국이 이제 뭐 관세 서로 때리면서 막 싸웠어요. 그때 참 무서웠습니다. 저도 무서웠고 시장을 보면서도 이건 뭐 자고 일어나면 막 4%씩 빠지니까 이런 날이 다 있어 이랬는데 근데 막상 요즘 보면 으르렁은 되는데 뭐 하는 게 없잖아요. 그죠? 총영사관 뭐 철수했대요. 그 총영사관이 몇 개인지 아세요? 엄청 많습니다. 그 주별로 막 해가지고 다 그 어느 세월에 할 거며 했다고 칠게요. 그럼 그 다음에 대사를 쫓아내야 돼요. 대사 쫓아내면 그럼 전시 상황입니다. 사실은. 원래 전쟁하기 전에 대사 쫓아내거든요. 예. 그럴 일이 있나요? 전쟁이라는 건 특히 지금 같은 현대 사회에는 명분이 있어야 돼요. 명분이 없어요. 근데 무슨 전쟁 상황까지나 이런 아주 극단의 상황, 제가 뭐 이제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하긴 했지만 그런 극한의 상황까지 갈 지금 명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또 뭐 미국 대표부 대표하고 같이 해서 무역 대표부 대표랑 또 류호하고 만난다고 하죠. 만나서 이제 1단계 무역 합의는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또 한다고 해요. 그러면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조금 이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제발 좀 안 싸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때의 상황과 지금하고 그렇게 많이 다른가요? 지금 사실 그 무역 합의 전에 삿바 싸움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사실은 네, 사실 뭐 그렇죠. 수위 조절에 나가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표심 결집 때문에 그러는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사실 뭐 그렇게까지 그냥 뭐 삿바 싸움이라고 우리 앵커님이 얘기를 해준 것처럼 그냥 눈치 보면서 그냥 으르렁 하는 거지 사실 그렇게까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말이 길어질까 봐 이 얘기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차피 GDP라는 거를 3분기 GDP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트럼프에게 재선은 없어요. 3분기 GDP를 만들어내면 그 GDP 찍히는 게 9월 말까지거든요. 그럼 그 9월 말까지 찍히는 걸 지키기 위해서라도 중국을 그때까지는 건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10월 넘어가서는 뭐 어떻게 하든 싸우든 뭐 하든 GDP가 망가져도 11월에 어차피 대선인데 대선 뽑히고 전까지는, 나면 예. 4분기 뭐 경제 지표가 망가지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럼 그때까지를 가서 봐야지 9월 말까지 찌르기 쉽지 않을 겁니다. 자, 다음 그래프를 좀 볼까요? 주도주는 안 바뀐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주도주는 여전히 성장주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성장주 중에 보면은 뭐 아까도 다 아시잖아요라고 얘기했지만 뭐 인터넷도 있고요. 2차 전지 있고 뭐 반도체도 있고 제약 바이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성장주라고 하면 별로 돈도 못 버는 것 같은데 나중에 엄청나게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꿈 같은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지금 이 시장을 멱살을 잡고 쭉 끌고 왔어요. 근데 예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 제가 나올 때마다 항상 이게 굉장히 역사적인 이야기를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게 증시는 사람이 하는 거라 되게 많이 반복이 되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예전에 2004년부터 7년까지 중국 관련주가 올라올 때인데 성장주가 가치 대비해서의 상대 강도거든요. 쭉 빠질 때. 역의 관계네요. 그렇죠. 역의 관계일 땐 역의 관계로 쭉 갑니다. 그러면 코스피는 계속 올라왔죠. 그럼 그 다음에 2010년, 2011년도에 차화정이 올라올 때도 역시 똑같아요. 상대 강도는 변하지가 않아요. 한번 자리를 잡고 코스피는 어차피 올라가는 시기니까. 그러면 2017년에 IT가 올라갈 때도 똑같습니다.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상승이 끝날 때까지. 그럼 언제 끝날 것 같으냐? 그럼 몰라요. 그건 모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분기가 끝날 때까지는 미국이 중국을 푹 하고 찌르진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까지 적어도 2달 동안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막 갑자기 환율이 또 막 난리가 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서 좀 거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뭐 언제 뭐 나중에 이제 트럼프하고 지금 바이든하고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바이든이 말을 좀 바뀌었어요. 이제 보호무역 쪽으로 좀 바뀌었는데 그게 오히려 저는 지금 마음에 조금 걸려요. 사실은 예. 바이든은 자유무역이기 때문에 원래는 자유무역을 굉장히 옹호하는 사람이고 트럼프는 보호무역을 옹호하는 사람이어서 그래도 바이든이 되면 장점도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바이든은 원래 장점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바이든은 시장을 싫어하고 기업을 싫어해요. 그럼 주식 투자하는 우리한테는 적이란 말이죠, 거의. 근데 이 사람이 되면 그래도 장점은 하나 있겠지 싶었는데 그것도 없어졌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나중에 대통령 선거가 되면 혹시나 이제 바이든이 좀 점점 더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갈수록 예. 우리 시장이 부담이 되진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있는 것 뿐이지 사실 시장에 줄 만한 그런 압박 이건 크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2달 정도 대선 전까지는 주도주가 쉽게 그 자리를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판 깔아주니까 놀아라 이 말씀 계속 주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네, 지금이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냥 지금처럼 똑같이. 지금처럼. 네. 예.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성장주 가운데서도 오늘 자동차를 준비하셨는데 과거엔 사실 자동차 하면은 전통 산업 그렇죠. 주였잖아요. 완전히. 근데 네. 내연기관에서 이제는 성장 스토리 엮으면서 뭐 전기차, 뭐 수소차, 미래차 이렇게 하면서 성장주로 변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제는 사실 뭐 감히 뭐 말씀드리자면 예. 넥스트 테슬라는 현대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감히 하게 되는데 그 정도까지 보세요. 네, 왜냐하면 뭐 테슬라는 사실 주가가 너무 고공행진을 치고 있는데 테슬라는 애플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애플 같은 느낌이 소프트웨어가 많이 주목을 받죠. 그렇죠. 소프트웨어도 주목을 받고 예. 뭔가 지금 테슬라를 혹시 타보셨나요? 저는 아직 타보진 못했는데 네. 생각보다 많이 주변에 보면 이제 눈에 띄기 은근히 많이 시작하더라고요. 다니죠. 도로에서. 예. 이렇게 보면 생각보다 되게 말끔하니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딱 타보면 이거 어때요? 싼 차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예. 네, 비싸 보이지가 않아요. 딱 타보는 순간. 그래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굉장히 인기가 많죠. 그래서 지금 테슬라를 타는 사람은 왠지 멋쟁이 아니면 환경에 나는 관심이 있어. 이 정도일 뿐입니다. 마치 애플의 사과 모양에 집착을 하는 것 같은 느낌처럼 그래서 테슬라가 이렇게까지 왔어요. 근데 현대차는 거기다가 기능을 얹었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아마도 어쩌면 테슬라보다는 훨씬 잘 팔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년 2월에 나올 현대차를 굉장히 집중을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즘 뭐 주가도 워낙 좋으니까. 자, 근데 현대차의 주가 상승폭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중에서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좋은 편이고 주가 상승 원인으로 보자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자동차가 뭐 더 팔릴 것 같아, 뭐 백신도 나온다고 하니까라고 하는 정말 막연한 기대감 하나 그런 게 있을 거고 둘째는 실적이 이미 나왔죠. 2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로 나오긴 했는데 그 서프라이즈로 나오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2천억대 정도가 그러니까 2분기 영업이익단으로 2천억대가 증권사들의 컨센이었고 2,500억까지 올라왔다가 실적 나오기 바로 전주에 3,300억에서 3,500억 단까지 나왔었어요. 근데 이게 딱 까보니까 5,800억이 나와버렸죠. 그래서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실적도 좋고 어머나 이게 뭐야 라고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주가가 안 올라가도 약간 이상한 꼴이 돼버려가지고 그랬는데 예. 일단 주가부터 좀 같이 살펴볼게요.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좋거든요. 자, 이게 제너럴 모터스입니다. 누가 봐도 현대차보단 좋은 것 같죠. 포드고요. 여기는 이제 FCA라고 해서 피아트 크라이슬러라는 곳이에요. 여기는 이제 현대 모터스고 제너럴 모터스를 잘 안 보이시겠지만 대충 느낌만 보시면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 한 20 몇 프로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실 필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요 느낌만. 네, 피아트 크라이슬러 예. 똑같아요. 한 20, 30% 떨어져 있고요. 한 30% 가까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금 올라와서 그렇지 거의 한 40%였어요. 얘도. 포드 모터스는 심각하죠. 얘도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현대차는 오늘 이거 사실 어제까지거든요. 제가 이걸 오늘 복사해 좀 놓은 게. 더 뛰었을 거예요. 오늘 올라왔죠. 올라온 거 따지면 10%도 안 빠져 있어요. 그때 이 코로나 이전과 대비를 해서 그럼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나 일본 쪽이 조금 낮거든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이유를 한번 우리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 더 보여드릴 건데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영업이익 컨센서스입니다. 예상치였어요. 요게 테슬라인데 테슬라는 이제 흑자가 나왔죠. 그래서 예상치이기 때문에 이제 얘는 조금 올라와 있는데
뭐 우리가 정말 멋있다고 느끼는 포드, GM, 폭스바겐, 니산, 다임러, FCA, 토요타 전부 마이너스입니다. 포드 보실래요? 이게 보이세요? 이게 포도 아마 6조예요, 나왔을 6조. 거예요. 예. 네, 6조입니다. 진짜로. 예. 2분기의 예상 영업이익이 6조예요, 6조. 이렇게 2조, 3조, 3조 하던 애들인데 현대모터스와 기아만 요 위에 물론 이제 아주 이제 미약하지만 분명히 고개를 들고 있다라는 거죠. 네, 이것만으로도 상당히 대단하거든요. 근데 2분기에 이렇게 선방을 했잖아요. 선방을 하고 나면 이제 3분기에 생각이 나는 건데 2분기 흐름이 과연 3분기까지 갈 수 있느냐. 어차피 지금 같은 성장주에서 제가 항상 말씀 여기서 나도 드리잖아요. 캐시카우 있고 새로운 먹거리 있는데 실적 조금만 찍어주면 뜬다. 요즘 같은 시대는 그래요. 성장주 중에서도 빛이 나는 거죠, 사실. 불확실성이 사라진 성장주란 어떤 것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분기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미국이 저렇게 안 좋은데 계속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미국에서 지금 잘 팔리는 게 미국이 기름값이 좀 싸면 진짜 잘 팔리는 차가 픽업 트럭이라고 이렇게 뒤에 이렇게 짐을 이만큼 실을 수 있는 그 약간 왠지 농촌에 있을 것 같은 그런 차가 있어요. 엄청 큽니다. 연비도 안 좋고. 그런 차 아니면 SUV가 굉장히 잘 팔린다고요. 근데 이런 데가 잘 팔리면 세단이 안 나가요. 세단이 안 나가면 세단은 놀아요. 그 라인은. 논다고 지금 뭐 이제 막 공장 재개했는데 출근 안 시킬 수는 없잖아요. 다 나와서 출근하거든요. 다 비용이에요. 이게 적자로 쌓인 게 이 꼴이 나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현대차는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 업체들은 뭐가 또 단점이냐면 얘들도 수출을 하고 우리도 수출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들의 수출이 아주 많이 나가는 곳이 브라질과 멕시코입니다. 브라질과 멕시코로 나가는데 여기가 잘 되느냐? 브라질, 멕시코가 코로나가 없어질 것 같으세요? 아니요. 거기는 제일 늦게 끝날 거예요. 현대기아차 근데 요즘 공장 돌리는 꼴을 보니까 대단해요. 지금 얘네 둘이 합치면 인도에서 MS가 2등입니다. 마켓시어가 2등인데 근데 얘네가 이제 7월 말부터는 3교대로 공장을 돌리겠대요. 3교대에서 일 안 해보셨죠? 저도 안 해봤는데 3교대로 공장을 돌린다는 건 8시간씩 24시간 공장을 돌리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자신 있는 거죠. 재고 지금 쌓아야 되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저보다는 그들이 알고 있고 그들이 괜히 돌리겠습니까, 공장을? 그렇죠? 러시아 쪽도 사실 뭐 이미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다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아마도 굉장히 좀 실적 방어가 상대적으로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일단 이번에 괜찮게 나왔잖아요. 괜찮게 나왔다라는 건 이번에 4분기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3분기에서 4분기로 넘어갈 때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환경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환경 생각을 해야 되는데 환경은 어디죠? 유럽이죠. 그렇죠. 예. 모르는 게 없어가지고 전 곧 그린 가야겠는데. 뉴딜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잖아요. 그러니까요. 유럽 쪽에서. 근데 유럽이 전기차가 대단하거든요. 향후 3년간 유럽에서 전기차가 팔릴 수 있는 게 전 세계에서 팔리는 거 60%래요. 공장 있죠. 그죠? 유럽에서 어차피 전기차 잘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기차 회사로 만약에 거듭난다. 밸류 다시 짜야죠. 판 다시 짜야죠. 지금 가격에서 밸류가 비싸 보이죠. 안 그래요. 판 다시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차에 대한 제 생각이에요. 네. 예. 이제 현대차에 대해서 뭐 실적도 지금 절대치로는 사실 좋은 건 아닌데 이제 다른 글로벌 업체들은 뭐 엄청난 적자가 예상되거나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선방했다라는 측면에서 그럼 나아지겠다라는 것과 또 성장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JYP 인베스트 박재현 대표와 함께했고요. 네. 빨간맛 2부도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일단 지수상으로 오늘 양호하게 마감이 됐습니다만 일단 삼성전자 쪽으로 조금 썰린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드린 내용들 잘 참고하시면서 내일도 성공적인 전략들 세워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